이번 시간에는 뉴노멀의 정의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팬데믹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뉴노멀 시대의 특징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노멀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 대부분은 살아남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020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더 이상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경고이자 불길한 예측입니다. 이처럼 돌아가버릴 과거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을 요즘 말로 고상하게 뉴노멀이라 부릅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표준이란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세계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뉴노멀 시대는 과거와 달리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시장의 표준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간 세계 경제가 3%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온 시대를 오래된 표준, 즉 올드 노멀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계 경제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뉴노멀은 이러한 경제적 관점을 넘어섭니다. 그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급기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을 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달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원전과 후를 뜻하는 BC AD에 빗대어 새로운 BC AC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두 세상 BC, 비포 코로나와 AC,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경은 폐쇄되었고 항공기는 운행을 중단했으며 일부 도시에는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항공업과 여행업이었습니다. 이동 제한과 자가격리의 확산으로 인해 항공업계 승객 수는 90% 이상 감소하여 1950년대 수준으로 퇴보했으며 2020년 5월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소속 직원의 25%인 1,9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까지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에 달해 기업 상장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으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타업종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북미의 보잉, 혼다, 닛산, GM 등은 공장 가동을 임시 중단했고 메리어트 호텔은 전 세계 직원의 3분의 1을 일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0년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새롭게 발표하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여파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0%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월에 발표한 3.3%보다 무려 6.3%포인트 낮춘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의 마이너스 0.1%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같은 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타 고피너스는 수정된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이 2021년까지 9조 달러, 약 1경 9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로 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손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두고 경제 빙하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온 새로운 경제 질서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불어닥치는 일촉즉발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뉴노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태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결론은 뻔합니다. 잘 대비해야 합니다. 진화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라고 강조했듯이 강한 자가 재앙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태를 잘 대비하여 살아남는 자가 진정으로 강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뉴노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도를 멈출 힘이 없습니다. 단지 잘 준비하여 슬기롭게 넘어서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뉴노멀이란 기존 질서를 단번에 깨뜨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새로운 상식과 표준으로 등장하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경제 질서와 팬데믹이 불러온 뉴노멀의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뉴노멀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아무런 대비 없이 멀뚱멀뚱 뜬 눈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경제와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는 저성장, 불확실성, 신기술, 비대면, 개인화 등 5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은 저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괄목할 만한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7, 80년대 연평균 9% 이상이었던 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부터는 3% 수준으로 낮아지더니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단지 성장 지표만 나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성장은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고 기업이나 개별 경제 주체의 일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불확실성. 뉴노멀 시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까지 가세함으로써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기존 뉴노멀이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대혼돈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경제의 뉴노멀과 위험의 뉴노멀이라는 두 개의 태풍 앞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셋째, 신기술. 저성장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은
신기술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습니다. 고도성장기의 올드노멀 시대에도 기업과 국가의 성장 전략은 과학기술과 혁신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뉴노멀 시대는 성장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더욱 의존해야 하고 창의성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특히 미래에 각광받게 될 신산업에 보다 빨리 대처하고 새롭게 등장할 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요컨대 인류는 경제위기와 보건환경 위험에 대한 대처를 신기술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비대면.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 사이의 대면 접촉 기회가 점점 줄어들던 차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마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언택트가 시도되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언택트 일상과 온라인 경제가 강제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언택트로 만들어진 일상에 내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언택트 경제가 부상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구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화. 뉴노멀은 집단을 해체하고 개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은 개인 우선주의, 개인 중심 경제로의 전환으로 가속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면서 공통의 욕구와 보편적인 행복에 만족했다면 지금은 개성과 독특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성의 시대는 저물고 개인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운영 방식, 구성원의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뉴노멀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평화로운 지구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부근에 소행성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해일과 산불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양의 황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퍼진 황은 태양빛을 차단했고 그로 인해 지구가 냉각되면서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5천만 년간 지구를 주름잡던 공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운석 충돌설. 이것이 공룡 멸종에 대한 여러 가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운석의 충돌 때문에 멸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닙니다. 운석 충돌은 지구의 기온을 낮춘 원인일 뿐, 그것 때문에 공룡이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공룡이 멸종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기온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공룡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룡을 포함해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생물의 75%가 그 일로 인해 서서히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생명체가 25%는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급격한 환경 변화는 대부분의 생명체를 위협했지만 잘 대응한 종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종은 멸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글로벌 기업들, 예컨대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메릴린치 등이 쇠퇴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환경 변화를 무시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새로운 질서가 가져올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전염병 위험으로 촉발된 뉴노멀이라는 환경 변화는 6,600만 년 전 지구를 찾아왔던 운석 못지않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운석 충돌로 인해 새롭게 도래한 빙하기에 전체 생명체의 25%만 생존했듯이 뉴노멀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에서 생존하는 기업이 채 25%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해 존재합니다. 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키워드는 유연성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나타날 세계 경제의 큰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경쟁 관계의 변화, 국제 정세 및 정부 정책의 변화, 경쟁 기업의 동향, 업계 트렌드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읽고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거는 위기를 끊임없이 피어나는 단연생꽃에 비유했습니다. 위기가 수시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를 필두로 2002년에서 3년에 신용카드 사태 신용위기를 거쳐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수시로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까지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발병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시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상시적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뉴노멀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개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 기술의 활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라 부르는데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뜻합니다. 즉,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추적하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디지털 정보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없이는 구현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물론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의 경우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경제계의 화두였던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디지털 전환은 모든 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지상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디지털 기반의 매니지먼트 역량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 리더에게 디지털 전환은 기회의 땅이라기보다 지옥의 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과 변화는 주체의 선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란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요컨대 기성세대 리더에게도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뉴노멀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에게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요구에 응답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이 빙하기에 멸종했듯이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질서에서 강제 퇴출당하거나 멸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익숙하지 않은 뉴노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사태도 마무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조그마한 위안거리가 있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응과 노력 여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오래된 명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